대표님,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야망은 큰데 게으른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. 야, 납득이 확 가네. 뭐 몇백 자산가가 될 거다 뭐 그런 꿈꾸는 사람들도 많은데, 이런 커다란 야망을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 행동을 못하고 뭐 게으른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데, 이런 사람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? 야망이 큰데 게으르다. 너무 괴롭겠는데. 사람이 괴로움의 척도는 그런 것 같아. 행복의 척도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내 욕심이 되게 크지 않고 이 욕심을 내가 잘 채우고 그냥 그렇게 그 안에서 행복감을, 만족감을 느끼고 살면은 그래도 행복한 것 같은데, 내 이상은 저기 있는데 내 현실은 여기 있어. 근데 내가 지금 노력해서 저기까지 가는 과정인 게 내 눈에 좀 보여? 그럼 사람이 힘들어서 좀 덜 불행하다?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가지고 저 내 이상까지 가는 게 까마득해. 그럼 굉장히 불행한 것 같아. 나 자신을 보면 되게 초라하고, 내가 어떤 생각하는 그 이상적인 삶이 있을 거 아니야. 그 삶이랑 나랑 너무 괴리가 있고 이러면 되게 사람이 좀 불행한 것 같더라고. 맞아요. 뭔가 계속 욕심이 채워지지도 않고 움직여지지도 않고. 요즘에 생기는 병 중에 그 화건병이라고 있어. 화건병. 내가 만든 이름인데, 이제 뭐 매체나 도서나 이런 데서 말을 해라, 뭐 이미 생긴 것처럼 뭐 얘기해라, 생각해라, 그러면 생길 것이다,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. 나는 그거에 한 90%는 동의하는 사람이야. 맞더라고 그게. 내가 진짜 이런 사람이 된다라고 믿고 행동을 하면 그런 사람이 되는 거고, 뭐 내가 이만큼 진짜 벌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, 많은 사람들이 그만큼은 아니더라도 꽤 그래도 많은 자기의 어떤 그 기준치에 대비해서 성과를 좀 누려. 근데 이건 전제 조건이 있어. 예를 들어서 나도 내가 확언하는 것 중에, 나는 뭐 몇 살 때 몇 채에 어떤 규모의 건물주가 될 거다라는 확언을 내가 많이 해. 한두 채가 아니라 나는 꽤 많은, 그리고 꽤 큰 건물주가 될 거다, 이런 말을 많이 해. 그럼 내가 지금 그 말을 하면서 내가 뭘 해야겠냐? 그 건물 가지기에 대한 인풋이 있어요. 대출도 내가 좀 알아봐야 되고, 내가 또 뭐 한 300억짜리 건물 살 건데 내가 300억 현금 줄 거 아니잖아. 그러면 좀 싸게 살 수 있는 방법을 공부를 해야 되고, 내가 자꾸 공매나 경매 사이트나 뭐 아니면 매물들을 보면서 정말 내가 이걸 살 수 있나 없나 계속 체크를 해야 될 거고, 뭐 리스크가 있나, 정말 내가 진짜 시세보다 좀 싸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나, 그걸 해야지 이 확언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거든. 가만 침대에 누워가지고 나는 이제 금방 뭐 한 700억짜리 건물이 들어올 거다, 뭐 이러면 갑자기 어느 날 들어오나? 너무 말이 안 되잖아. 마찬가지로 나는 유쾌한 사람이 될 거다라는 말을 계속해 내가. 그럼 내가 유쾌한 사람이 되려면 내가 이 말을 하는 만큼 어느 정도 행동을 바꿔야 될 거 아니야. 내가 너를 만났을 때 좀 짜증이 나도 막 짜증내지 않고 내가 참고 내가 이야 그렇구나 이렇게 웃으면서 내가 얘기할 수 있는. 근데 이게 학원병이라 그래가지고 진짜 말만 하고 생각만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졌어. 모임을 가끔 봐도 이렇게 그런 사람들이 가끔 있어. 좀 젊은 친구들 중에, 특히나 20대 친구들 중에 이 유튜브나 이 책에서 단편만 너무 배워서 약간 그렇게 좀 변질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. 마치 무슨 사이비 종교 마냥. 그거 좀 조심해야 되지 않나. 내 야망은 저기 있어. 그럼 내 저 야망을 그리는 건 좋아. 근데 내가 한 발짝이라도 가고 있어야지, 그 야망을 향해서. 근데 그렇지 않고 야망만 계속 커지는 경우들이 있더라고. 좀 조심해야 되는 것 같아. 괴리감이 엄청 생기겠네요. 뭔가 자기도 모르게. 그리고 이제 지금은 SNS가 너무 발달을 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계속 보여주게 되잖아. 보여줄 수 있고 또 보여주고 싶어하고 사람들이. 그러다 보면은 이게 내 이상은 되게 커. 그럼 내가 예를 들어 난 되게 성공한 사람이 되고 싶어. 그럼 내가 이 내 팔로워들한테 혹은 내 친구들한테 어떤 모습을 내가 보여주고 싶을까? 내가 막 방바닥에 누워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을까? 아침 6시에 출근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을까? 출근하는 모습이죠. 그렇지? 그럼 뭐 한 달에 한 번 정도 6시에 출근할 수 있겠지. 그걸 보여주는 건 너무 어렵지 않아. 근데 그걸 매일매일 지속하는 게 어려운 거야. 근데 이제 몇몇 일부 사람들이 이 SNS에 굉장히 큰 부작용인데, 내 이상에 맞춘 모습을 다른 타인들한테 보여주고 싶어 해. 근데 오로지 보여줌으로 끝나버려 이게. 진짜 내가 뭔가 이 야망이 크고 확언을 하고 저길 향해 가는 사람이면 내가 다른 사람한테 보여주는 게 아니라 나한테 보여줘야 되거든. 이거를 내 스스로 이거 창피하고, 내가 그리는 어떤 야망은 저 회장님들 보니까 아침 6시 7시에 다 일어나가지고 운동도 하고 출근해서 일도 준비하고 성실하고 멋지게 사네. 나도 저 사람처럼 되고 싶으니까 저 사람을 살아야겠다가 이 정상적인 사고잖아. 근데 저 사람들이 되게 멋있고 저렇게 되고 싶고 저 사람들처럼 살면 저렇게 될 수 있으니까 나도 아침 일찍 일어나야지 하는데, 그거를 한 달에 한 번 하고 SNS에 딱 올려. 타인들한테 나는 그렇게 보이게끔 만들어. 이런 역할을 하는 경우들이 가끔 있더라고. 보통 SNS에 올리는 건 어떤 거냐면, 물론 매일 올리는 건 좀 다르지만 우리가 막 김치찌개를 맨날 먹는 걸 올려, 아니면 가끔 오마카세 가는 걸 올려. 오마카세. 그치? 아침 6시에 출근 중을 SNS에 올린 놈은 뭐야? 오랜만에. 오마카세야 그게. 그게 그 사람의 오마카세라고. 그 사람의 일상이 아닌 거야. 그렇잖아. 그러니까 그런 걸 좀 주의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. 거기에 좀 중독이 되면 오히려 이상이 너무 멀어지는 것 같더라고, 현실하고. 어떤 얘기인지 이해가 가는 것 같아요. 가끔씩 스토리 보면 그런 부분들을 많이 봤었어가지고. 내 얘기하는 것 같아. 기분이 썩 나쁘네 오늘. 너 스토리 차단해야겠다 너도. 대표님 얘기가 아니라 이제 주변 지인 얘기인데. 네. 내가 참 여담이야 이거. 딴
딴 얘기인데 그러다 보니까 나도 SNS 스토리를 자주 올리는 편이잖아. 내 본인 계정에. 그렇지 않냐? 평범하신 것 같은데. 네. 최소 하나는 올리고 하루에 하나는 올리는 것 같은데 그 정도는 되게 자주 올리는 거지. 중독자라고 생각해. 그 정도면 중독자야. 근데 가끔 내가 그런 괴리가 올 때가 있어. 이게 그냥 나를 모르는, 나를 뭐 구독자로서 봐주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보는 건 괜찮은데 우리 회사 뭐 임직원들이 봐, 아니 우리 진짜 거래처야 막 이런 데가 조금 불편할 때가 있어. 유튜브는 괜찮아. 유튜브는 어쨌든 내가 이렇게 되게 좀 재수 없지만 정상적인 모습을 하고 있잖아. 근데 스토리는 약간 내가 좀 뭐라 그래야 되나, 내가 좀 창피한 거야. 또 괜히 막 맨날 놀고 있는 느낌이 있고, 뭐 사실 이 스토리 올리는데 내가 뭐 사무실에 앉아서 일하는 걸 올리거나 뭐 미팅하는 걸 올리진 않을 거 아니야. 그래서 내가 우리 회사 대표님들부터 임원 직원까지 내가 다 차단을 했어. 스토리를 안 보이게요? 스토리를 다 안 보이게 내가 다 차단을 했어. 그래서 이제 마음이 좀 편해졌지. 근데 얼마 전에 DM이 온 거야. 하고 여직원인데 그때 내가 사무실을 나갈 때니까 가끔 이제 얼굴 보던 이제 친구야. DM이 온 거야. 이제 회장님 저 차단하셨어요? 이렇게 매일 스토리 올라오다가 안 올라오니까요? 뜨끔하더라고. 내가 내가 이거 뭐라 그러지 내가? 여직원이 그러니까 이게 좀 당황스럽더라고. 뭐 일부러 내가 막 걔를 싫어서 차단한 게 아니잖아. 그 친구랑 대화해본 게 지금 몇 년 전인지 기억도 안 나. 그 친구한테도 내가 되게 존재감이 있는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내가 그냥 편하게 다 차단을 했을 거 아니야. DM이 띄고 온 거야. 그러니까 차단이 아니고 스토리 차단만 한 거지. 이제 왜 저를 차단하셨냐고. 내가 그랬지. 너만 차단한 게 아니고 너네 대표부터 내가 다 차단했다. 이해 좀 해주렴. 내가 자꾸 대표들한테 혼난다 이런 것 좀 올리지 말라고 그랬더니 막 웃더라고. 그러더니 자기가 풀어달래. 비밀로 하겠다고. 그래서 내가 이게 MG인가? 이렇게 좀 생각을 하다가 원래 보통 대표님들한테 그렇게 직접적으로 보내기. 그래서 내가 그래 여직원들의 감성이 좀 우리랑 다를 수 있구나. 그래가지고 여직원들은 내가 다시 다 풀었어. 이거 좀 아닌 것 같아가지고 어이씨 깜짝 놀랐네. 그런 일화가 있었어. 진짜 미안하다. 내가 싫어서 그런 건 아닌데 이거 내가 모르는 여직원들은 내가 이제 차단을 못 할 거 아니야. 내가 그래도 이제 얼굴을 봤다 아는 직원들이 있단 말이야. 이름 아는. 그래서 아무튼 그 일을 계기로 내가 여직원들의 이 감성을 내가 함부로 건들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다시 다 풀었습니다. 남자애들은 다 차단. 걔네는 나를 어차피 신경을 안 써. 그러면은 주제에 이어서 야망은 큰데 게으른 사람들. 그렇죠. 그러니까 이게 또 내가 비슷한 주제인 거야. 내 야망은 재밌는 사람이야. 근데 현실과 괴리가 있는 거지. 이상이랑 내가 뭔 거지. 이거를 우리 대표가 보면 좀 불편하지 않을까? 자꾸 신경을 쓰게 되더라고 내가. 아무튼 그랬습니다. 그리고 이제 야망이 크다 보면 작은 일을 좀 하기 싫어질 때가 있는 것 같아. 내가 얼마 전에도 친한 친구한테 들은 얘기야. 내가 이제 대외적으로 보기에는 뭐 회사들에 조금씩 투자하러 다니고 뭐 그림 같은 거 조금씩 사고 뭐 부동산 투자 뭐 큰 건 아니지만 조금씩 하고 이렇게 보이니까 그 친구가 보기엔 내가 일을 안 하는 줄 알았나 봐. 뭐 얘기하다 이제 이 친구가 이렇게 회사 구조를 얘기하길래 우리는 이렇게 내가 보고를 받고 있고 숫자를 이렇게 체크하고 이런 거 내가 아침마다 보고를 받아. 재준아 너 일을 해? 좀 그러는 거야. 야 뭔 소리 하는 거야. 일을 하니까 먹고 살지. 야 개 열심히 해. 그랬더니 자기 일을 안 하는 줄 알았다고. 그러니까 보여지기에 내가 스토리에 그런 쓸데없는 걸 계속 올리니까 이 계속 노는 거다 생각을 했나 봐.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것만 볼 수 있다는 거지. 내가 그리는 이상이 저거야. 나는 저렇게 해외여행 다니고 뭔가 맨날 골프 치고 술 먹고 놀고 저러면 좋겠는데 그것만 보다 보면 그게 전부인지 착각할 때가 좀 있는 것 같더라고. 뭔가 내가 큰 야망을 갖고 있어. 그럼 내가 점점 작은 일이 하기 싫어질 때가 있어. 근데 대부분의 큰 일을 하는 사람들은 보면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작은 일을 다 하고 있어. 특히 오너들은 오너 눈에밖에 보이지 않는 혹은 오너밖에 그릴 수 없는 이상을 분명히 가지고 하고 있어. 그걸 다만 짜치니까 표현하지 않을 뿐이야. 그래서 사실 되게 큰 일을 하려면 이 톱니바퀴가 그렇잖아. 내가 일단 조그만 톱니를 하나 돌려야 맞물리는 게 돌고 돌아서 나중에 큰 게 도는 거거든. 근데 무조건 큰 걸 돌리려고 하는 거야. 조그만 걸 돌려야 이게 큰 게 돌아가는 구조인데 오히려 큰 걸 돌려가지고 조그만 걸 억지로 돌리려고 그래. 근데 절대 이 구조는 돌아가지 않더라. 무조건 보이지 않게 내가 조그만 일을 하고 있어야 돼. 근데 내가 이상이 너무 크고 내가 그리는 야망이 너무 크고 내가 현실을 너무 자각을 못 하다 보면 그런 작은 일의 중요성을 자꾸 놓치게 되는 것 같더라고. 그렇게 시간이 가면 되게 힘들지. 그러면 오늘 야망은 큰데 게으른 사람들 특징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는데 마지막으로 한 문장으로 정리해 주시면 어떤 얘기가 있나요? 그래도 야망은 가져야 돼. Boys be ambitious.